안녕하세요, 드로왕입니다. 최근 제 채널에서 하이브리드 안 사는 이유라는 영상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폭발적이고 출고까지 대기 기간이 내연기관에 비해서 훨씬 긴 편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연비, 조용함, 그리고 친환경 혜택 같은 저도 물론 하이브리드는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이브리드를 구매했다가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대비해서 300~400만 원 이상을 초기 비용으로 미리 지불을 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당장 하이브리드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5가지 후회하는 유형에 본인이 속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1년 주행 거리가 1만 킬로 미만인 사람이 구매했을 때 하이브리드는 후회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해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량 비싼데요. 이 추가 비용을 상쇄하려면 결국 절약된 유류비가 필요합니다. 주행거리가 극히 짧다면 본전을 회수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연간 1만 킬로 미만 혹은 출퇴근 거리가 짧은 분들은 하이브리드의 주된 이점인 주행 중 배터리 충전과 전기 모터 사용의 효율을 충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몇 년 동안 유류비를 절약하는 것보다 초기 지불한 400만 원은 불필요한 과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사게 되면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게 달리거나 속도를 즐기는 운전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하이브리드는 연비 운전에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의 개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정속 주행과 부드러운 가감속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 시원하게 치고 나가거나 엔진의 출력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을 즐기시는 드라이버들은 하이브리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가속을 하면 전기 모터의 도움은 미미해지고 엔진이 과도하게 작동해서 연비 효율이 일반 가솔린 차보다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느긋한 출발과 정속 주행만 하는 분들이 사기에 정말 좋은 차인데요. 습관적으로 급가속을 한다거나 공간을 허용하지 못하고 추월을 즐기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사는 것은 고성능 스포츠카를 사서 연비 운전만 하는 것만큼이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 주된 운전 패턴인 사람들입니다. 하이브리드의 진정한 효율은 도심 주행에 반복되는 가다서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감속 시 배터리를 충전하고 저속에서는 모터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3회 이상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매일 장거리 출퇴근으로 시속 80km 이상 정속주행이 많은 분들에게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크게 희석될 수 있습니다. 고속주행 시에는 엔진이 주로 작동하게 되고 또 전기모터 개입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량과 연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지금 타고 다니는 2.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도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가 17 정도 나오기까지 하니까요. 게다가 고속주행 시 엔진의 힘을 보조하는 모터가 없어서 일반 가솔린 모델 대비 가속력이나 또 추월 성능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로 탄다면 차라리 연비 좋은 디젤 세단이나 일반 가솔린 터보가 심리적이나 또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잔고장 수리에 돈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또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엔진, 변속기, 배터리, 모터가
통합된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품의 수가 훨씬 더 많고 소프트웨어 제어가 훨씬 더 정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기간 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보증이 끝난 후에는 일반 정비소에서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요. 인버터, 또 고전압 배터리, 통합 제어 시스템 등은 하이브리드 특유의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은 정비 난이도와 또 부품 가격을 감수해야 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의 생명과 같은 고전압 배터리는 교체하게 되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게 되니까 잔고장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돈 쓰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에게 하이브리드보다는 그냥 자연흡기 내연기관 차를 사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PHEV의 진짜 연비는 매일매일 충전할 때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귀찮아서 매일 충전하지 않고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운행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PHEV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무거운 배터리팩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충전하지 않고 일반 주유만 한다면 오히려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훨씬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PHEV를 사려면 나는 매일 저녁 밥 먹듯이 충전할 수 있다는 철저한 자기 확신이 있으신 분이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거운 짐만 싣고 다니는 비효율적인 차를 초기 구매 비용에서 큰 돈을 더 주고 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5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짧은 환경을 가진 운전자나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시는 급가속, 급감속, 이런 급출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거리 위주의 고속도로 위주의 운행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리비 폭탄을 싫어하시는 분들, 또 PHEV 운전자분들, 매일 충전하기 귀찮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그냥 일반 내연 디젤이나 가솔린 차량을 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분명 기술적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운전 환경과 습관, 그리고 또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기술이라도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5가지 상황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차량 선택하실 때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오너분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단점이나 아니면 이 영상에 담지 못한 더 좋은 장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